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제품 판매 관련 지원 정책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게 된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촬영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제품 판매 관련 지원 정책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지원 사업,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소공인의 특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소공인의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부분,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 스페이스, 데이터 바우처 사업, AI 바우처 사업 등의 지원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제품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판로 개척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의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하시는 소공인 분들이 이에 해당하시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상에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확인이 되셔야 하시고요. 주 업종에는 제조업이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250개사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지원 방법은 매칭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이 80% 이하, 자부담이 20% 이상으로 쓰셔야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부 보조로 800만 원, 그리고 소공인분이 부담하시는 200만 원을 지원금을 쓰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품 판매를 촉진을 돕기 위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몰 입점에 대한 지원, 그에 따른 마케팅, 그리고 제품 관련된 각종 홍보를 위한 전시, 그리고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를 위한 다양한 영상, 광고, 디자인, 그리고 KC 인증, 그리고 해외 배송, 판매를 위한 시장 마케팅 전략 등 소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소공인이 국내에 판로 개척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 기반의 사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 여러분들이시라면 꼭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지원 정보는 제품의 기술 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의 기술, 개발, 어떤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 개발, 그리고 그런 관련된 비용 등을 다양한 제품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서 소공인이 갖고 계신 기술 경쟁력을 또 제고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향상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대상으로 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하시는 소공인이 이에 해당하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규모가 65개사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어떤 내용이 원천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 기술 애로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제품 관련 지식 재산권 등을 확보를 하고요. 디지털 접목을 통해서 제품 기술 가치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어떤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강진군 토우의 청자 금잔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소공인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제품의 품질을 향상을 하였고요. 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또 확보한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 과제 기획 지원과 과제 수행을 위한 다양한 개발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유형으로 원 기술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을 혁신을 개선할 수 있고요. 기술 혁신 과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보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어떤 제품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작업을 해왔던 것을 디지털 기술로 접목을 통해서 공정 개선의 과제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 기술, 가치 향상의 유형을 사업화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인건비 외에도 연구 장비, 그리고 재료의 구입, 그리고 위탁, 외부 개발을 위한 위탁 개발비,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술 서비스와 어떤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저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으로 설립된 센터이고요. 소상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자율사업 등을 운영하고 집적지의 업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서 센터별로 맞춤형 교육,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구성하고 소공인의 어떤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제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직화, 협업화를 지원하고 소공인들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에 따른 또 고용을 증대할 수 있고 또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도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경기도 안양시 안양호계 전자부품센터가 있고요. 광주에는 충장동 광주 충장로 한복센터,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범청 가죽 가방 신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종로구 창신동에 서울 창신의류센터 등이 지역별로 제품 관련된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으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공인들의 집적지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맞춤형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시형 소공인들의 집적지 특성에 맞는 제조업 관련 특화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교육, 컨설팅, 협업, 디지털화의 촉진, 소공인의 혁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 소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34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제조 소공인이 이 특화지원센터의 운영의 지원 대상이시고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상호, 정보 교류, 경영, 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컨설팅으로는 기술, 경영, 애로, 해소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상품 기획 등의 전문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판로 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 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업종에 고려한 자율성을 기반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작년과 달라진 현재 내용으로는 작업 환경 개선으로 해서 소공인 작업장에 환풍 시설이나 분진 제거, 그 다음에 집진기, 위생 작업대, 그리고 LED 조명 등에 대한 설치, 교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45억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시라면 이 설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 집적지 환경, 기관 요건, 시설 요건, 그리고 인력 요건 등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 중추적인 역할로 연구, 개발하고 제조, 전시, 판매 등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을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 클러스터화의 전환을 위해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센터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 장비, 그리고 제품의 개발, 그리고 전시, 판매 등 온라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공주에 국내 1호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하였고요. 현재 전국 5개, 충남, 서울, 경북, 경기도 이런 지역에 섬유와 의류, 인쇄, 식품, 금속 가공 분야로 지자체별 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의 경우는 39세 이하이시고 창업에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세무, 회계, 기술, 보호 등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 창업자가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의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세무, 회계 내용으로 기장 대행 수수료라든가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결산, 그리고 조정, 수수료, 세무 회계 이런 프로그램,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의 구입, 세무 회계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술 자료, 인치,
임치나 갱신 수수료 등의 비용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초기 창업자분들이시라면 경영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원 사업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그리고 특성을 기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유형, 무형의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ICT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를 말하는데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의 창업가로 어떤 7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를 하였어요. 그래서 7가지 유형으로는 첫 번째 지역 가치, 두 번째 로컬 푸드, 세 번째 지역 기반한 제조, 그리고 네 번째 지역 특화 관광, 다섯 번째 거점 브랜드, 여섯 번째 디지털 문화 체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연 친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지원 내용을 보시면 과제별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 대비 창업기업 자금이 10% 정도 구성이 되셔야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그 선정 평가에는 지역의 새로운 창업 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 창업을 통해서 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내용의 선정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은 예비 창업자하고 기창업자가 이제 구분하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트랙으로는 예비 창업자가 한 50명 내외로 사업화 자금의 최대 1,000만 원 사업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기창업 트랙으로 업력이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으로 총 200명 정도 기창업 트랙으로 선정을 하고요.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특성의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례로 거점 브랜드 분야의 최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로 제주 해녀 부업을 소개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제주도 해녀를 둔 엄마를 둔 창업자가 제주도 해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사업한 사례입니다. 제주 전통 문화인 해녀에 대한 지역 문화 주제를 비즈니스화 하였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해녀의 부업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경험이 있어서 보았더니 해녀가 직접 딴 해산물을 해녀의 부엌에서 공연과 그리고 또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해녀들이 지금 많이 없고 방치된 해녀의 유후 공간을 공연하고 소셜 다이닝 형식의 행사장을 또 활용을 하였고요. 또 해산물들을 또 상품화를 가공해서 특화 상품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기반 문화자산의 소재로 한 사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녀의 부엌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려면 대략 한 달 정도 이상 대기를 하여야 이제 이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을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제주도에 대한 문화와 수익적인 부분에서 로컬 기반
크리에이터,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하면 해녀의 부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사례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원 사업의 신청은 K 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활용 자원의 소재, 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공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과 민간, 기관 및 단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 기능에 따라 전문 랩과 일반 랩, 특화 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각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은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전문 창작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제품을 제작하고 양산, 지원, 장비 구입, 시설 구축, 공간 운영을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까지 내외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일반 랩의 경우는 체험이나 교육, 그리고 메이커 문화에 대한 확산,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랩을 또 신설하여서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메이커 기반의 육성과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사업은 혁신적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확충해서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 창업의 저변을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제조 관련 창업자분들이시라면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정보를 통해서 사업화하시는데 참고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의 구축,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 가공을 통한 거래로 확대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AI 생태계 조성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구매와 그 가공, AI 솔루션 도입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데이터 수요 기업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를 사전 지정된 공급 기업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구조도를 보시면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담 기관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과 데이터 판매와 가공이 공급기업과 3자 협약 체결을 통해서 바우처 서비스 제공의 공급기업과 데이터 정보 분석 수요자가 원활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제품, 서비스 창출로 혁신, 성장 위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가공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AI 바우처 사업입니다. AI 바우처 사업은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이를 보유한 전문 기업을 서로 연결하여서 일종의 중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AI 전문 기업을 또 연계를 해서 해당 중소기업이 필요한 AI 솔루션 구입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AI 제품과 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중소, 벤처, 중견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AI 제품, 서비스 수요 기업은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서 원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에 AI 솔루션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AI에 관련된 활용, 확산,
촉진을 목적으로 AI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과제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AI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라이센스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AI 솔루션 라이선스 판매 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과 관리 방법 등 교육 컨설팅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AI 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도 있고요. 수요 기업의 AI 솔루션 현장 적용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준비된 강의는 마쳤고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의 이야기를 조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현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 메이커스페이스를 좀 활용하는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제조 창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를 기존 한 192개소, 신규 전문 랩이 2개, 일반 랩이 60개 정도 규모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전문 랩은 창업 연계형 전문 창작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랩의 경우는 생활 밀착형 창작 공간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전문적인 창작 활동이 주요 특징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창업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 부처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역별 메이커스페이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도 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을 보면 제조 분야 소상공인입니다. 제조 분야로 협력을 도움받고 싶은데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를 활용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전국에 34개 정도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혁신 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 업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센터가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5개 센터가 있고요. 의류, 봉제 4곳이 있고요. 기금소, 종로구에 1곳, 전국의 가구 제조, 인쇄, 금속, 가공, 전기 장비, 식료품, 도자기 제조나 안경 제조, 이렇게 다양한 제조 분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센터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공인 지원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가로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디지털 기반에서 기술 정보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보들의 지원 정책 변화가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의 지난 자료를 또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시고 제품의 기술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수출 관련된 해외, 온라인 등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소공인 창업가 여러분들이 이 지원 정책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또 다양하게 또 도움을 받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시간으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판매 관련 지원 정책 2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